국회로 넘어간 검찰개혁안 논의가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공수처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여당의 검찰개혁안 선처리 방안에 맞서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에 착수한 가운데 국면 쇄신을 위한 중폭 개각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먼저 국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 개혁 강하게 추진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얘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느냐 후 처리하느냐 또 공직선거법도 먼저 가자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보면 지난 3, 4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혼란 있었던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왜 이렇게 당시 합의했던 내용들이 다시 뒤엉키는 모양새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만약에 국회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번에 조국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인 뜻이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제발 협치 좀 해서 국회가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국 장관의 희생과 대통령의 뜻이 협치인데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또 싸우면 저는 진짜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개혁안하고 정치개혁안이 그 패스트트랙이라도 그 시기가 좀 다릅니다. 사법개혁안은 법사위다 보니 법사위 이 기간 있잖아요. 90일 그게 단축돼서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를 수 있는 기한이 10월 29일부터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리를 예를 들면 그 선거법 개정안 이 부분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개혁안만 통과시키려고 하면 저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내 당이 싸우지 말고 합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광장까지 분열된 건 최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정치권이 그걸 정확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광장은 분열될 수 있어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아무 죄가 없어요. 각자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건데 국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을 좀 하십시오. 일을. 네. 바른미래당과 군소정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말씀하셨던 그 선거법 처리를 먼저 하는 것, 기존에 합의한 대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좀 일단 좀 동의를 하신다라는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 저 당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발 국회가 싸우고 서로 헐뜯지 말고 대화를 좀 해달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나가달라는 방법을 찾아라.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방송에 대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협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국회 정치권 자체가 원래 싸우면서 발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정도가 좀 심하게 되면 국민들이 좀 화를 낼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사태는 더욱더 국민들이 많이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게 지금 정치개혁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법개혁인데 이 사법개혁에서도 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처리 법안, 공수처 법안,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죠. 사법개혁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이렇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는 그런 어떤 사람적인 구도가 명확하게 되는 것이 사법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상적인 구도로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다만 이제 공수처 처리법에 대한 공수처법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많이 필요로 한 부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또 권력기관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고 또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안은 지금 기존 올라간 안과는 또 차별되는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논의와 수기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 그 명분을 주장으로 해서 이거 29일까지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렇습니다. 다 아다시피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권만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 통과하면 여기에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안은 여기에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여기에 동의를 얻게끔 만드는 것이 맞다. 왜냐 그러면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또 기소권까지 다 갖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공수처장 임명도 하고 공수처의 검사들까지 다 임명하는 그런 체제가 되게 되면은 사실상 권력을 호위하는 그런 호위무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예. 야당의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논의와 수기를 하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가장 좀 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는 심지어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어제 국감에서 금태섭 의원은 또 공수처에서 민주당이 생각했던 부분과 좀 다른 의견을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여야 안에서도 지금 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우선 황교안 대표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건 검찰개혁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왜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장외 집회를 했는지 조국 전 장관을 반대했는지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저러시면 안 돼요. 검찰개혁은 하자. 논의를 더 하자. 이 정도까지 나가셔야지 공수처를 하지 말자. 다음 국회에 넘기자. 이거는 그거는 뭐 저는 동의가 전혀 안 됩니다. 예. 다만 예.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 쟁점이 세 가지입니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 두 번째, 공수처의 기소권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 이게 핵심 쟁점이죠, 지금까지. 저는 국회 동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네, 왜냐하면 권은희 의원하고 똑같으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 그 정도는 받아들여도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개인 의견입니다. 이게 공수처장에 대해서 야당이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저는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지 않겠느냐. 호위무사 안 되게 하는 건 공수처장을 야당 의견을 대폭 받아들여서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도 지금 여당 안도 그냥 국회가 뽑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 국회가 한 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임명까지 국회의장이 할 권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 동의 받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여야가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실 바라고 예. 두 번째 기소권, 나머지 기소권 다 검찰 줘도 돼요. 딱 하나만 공수처가 가지면 됩니다. 그게 검사에 대한 기소권이에요. 이거는 국민들이 다 납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윤석열 총장께서 하호영 기자를 고소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고소했는데 검사가 윤석열 총장 고소인 조사를 해야 돼요.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이런 사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공수처에 주고 나머지는 저는 다 검찰이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선 수사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검찰이 고위직 공직자나 청와대 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지한 공수처가 우리한테 넘겨라 하면 넘길 수 있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소해야죠. 그래서 저는 공수처에 관한 한 지금 현재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여당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떴는데 공수처장이나 공수처에 있는 그 수사하시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대통령을 호위하겠습니까? 그럼 공수처 즉각 폐지하자고 하는데 그다음에 전 금태섭 의원 예, 예.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왜 자꾸 공개적으로 하시는지 그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금태섭 의원이 얘기하는 정도의 안은 민주당 내부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부에서 이렇게 막 토론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언론에 대고 지르는 거 이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공수처가 천년만년 갈 조직이라고도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에 검찰개혁 안으로 우리 사회가 유용해서 택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논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필요해서 하는 거고 시대적 소임이 닿으면 전 또 없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집하지 말고 저는 지금 여당도 야당이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해소시키면서 논의를 해가고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해가면 사법개혁 먼저 할래? 혹은 뭐 선거제 먼저 할래? 이런 게 되겠습니까? 근데 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논의 안 하면 예. 그건 나머지 사당이 논의해서 가야죠.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뭐 저런 식으로 협의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뭐 좋은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좀 복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바미당 권은희 의원 안과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충들이 굉장히 많아요. 검찰의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폐지한다는 부분, 그 권은희 의원 안은 직접 수사를 허용한다는 부분,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민주당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것은 지금 어떤 형태든지 조국 정국에 대한 탈로를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국의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조국의 조짜만 떼도 실질적으로 전국을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게 사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야당이 잘 걸려지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선거법과 합의 처리된 부분을 좀 더 바꿔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곤란한 지경이 있죠. 만약에 실질적으로 공수처 처리 법안과 검찰 개혁 문제가 원상태로 합의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전국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이걸 드라이브를 걸고 싶지만 한국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또 여당 내에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또 갈등의 소지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이것이 본회의 통과가 숫자적으로도 또 149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최저의원 과반수니까. 여기에 120석 민주당, 그다음 정의당 6석, 민주당 1석, 무소속 2석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표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통과를 위해서는 바미당과 한국당의 또 협조를 또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당이 조국 정국에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저로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고 겁난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집권 여당이잖아요. 집권 세력이에요. 집권 세력은 국가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여진이 있는 겁니다. 그 여진을 자꾸 계속 가시려면 가시고 여당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검찰 개혁을 해내야 되고 제도적으로 예. 선거제 개편도 가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 드라이브 거는 거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야당이 여진을 잡고 흔드는 것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끝내고 싶으면 여당은 합의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끝내고 싶다고 주장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저는 누구보다 이인영 대표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거 양보하고 방금 전에 대통령께서 그러셨잖아요. 부마 항쟁 기념사에서 좀 양보할 건 하고 상생하자. 그래서 저는 여당이 양보할 것들을 찍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회 동의 받자. 기소권은 검사에 대한 기소권 동의해요. 이건 야당도 다. 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공수처가 갖자. 국회에게 그런 부분 정권을 주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당이 대폭 양보해서 안을 만들어 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예를 비유를 좀 가져오자면 야당이 여진을 잡아서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법무부에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조국 장관은 이제 전 장관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김호수 차관이 대신 나왔는데 결국에는 또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개혁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야당이 계속 비판을 했거든요. 야당의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야당은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계속 하다가 다른 걸 다 놓쳤다는 거예요. 이번 국감에서 최대 수혜자는 공무원들이세요. 늘공들이세요. 지금 그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구체적인 일하는 게 다 늘공들이세요. 어공 갖고 흔드시다 보면 늘공 감시가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야당의 그런 행태를 비판할 이유도 없고 그게 근데 올바른가 자성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더 얘기하겠지만 그 태도에 대해서는 야당이 조국 장관 전 장관을 그만뒀음에도 계속 조국 장관으로 전국을 가져가고 싶다. 그렇게 시도하시는 거죠. 그거 어쩌겠습니까? 개혁안 내용을 두고도 이제 특수부 폐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크게 개혁이 될 수 있는 안이 아니다라는 또 비판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검찰의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과연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느냐, 거기에 대한 수사에 대한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이 되느냐, 그다음 그에 따른 인사권이 보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검찰 중립에 대한 가장 개혁의 방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돼야 소위 말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견제를
문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인데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개혁안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시행령, 대통령령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뭐 그것을 폄훼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요청이 개혁에 대한 방점이 찍혀 있는 이상 그 부분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특수부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 있죠. 특수부 축소도 문무일 검찰총장이라든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안대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권태섭 의원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적폐수사 때는 왜 특수부를 늘려놓고 지금 와서 특수부를 축소시키는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왜 공수처 기소권과 그 수사권을 다 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좀 합리적인 부분으로 굳이 여당 의원이 아니더라도 야당 의원 쪽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연 어떤 정도의 가치가 있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 아니냐. 예, 네, 그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태도를 물으셨기 예. 때문에 내용으로 보면 특수부 폐지 박근혜 대통령 공약하셨어요. 못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다 했지만 특수부라는 명칭이 폐지되고 이렇게 축소되는 게 거의 40년 만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한 일에 대해서 구태여 그렇게 뭐 의미 축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수치가 말하는 거거든요. 다 특수부 폐지 말했지만 못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조국 전 장관이 발표한 것 중에 그저께 가장 중요한 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반발이 있겠지만 이미 국무회의 통과돼 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이미 조국 장관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건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면 빨리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 되고 좀 아까 말씀하신 중립성. 저는 지금 독립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중립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은데 중립성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독립은 지금 너무나 되어 있어요.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 언론들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가장 최애하는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수사하는 이 상황이 독립성이 없는 겁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중립성. 오히려 지금 현재 검찰이 의심을 받고 있는 건 자유한국당과 너무 가깝고 자유한국당과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검찰 내부 민주화, 검찰의 투명성, 도덕성, 그리고 검찰의 중립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은 원래 보수정부에선 검찰과 정권은 한 몸이고 예. 민주정부가 되면 사실 검찰 독립이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그렇게 비극적 선택을 하신 거 예, 아닙니까? 이 교수님 뭐 독립이냐 중립이냐 말씀하셨는데 짧게 뭐 거기에 대한 답. 독립과 또 중립성에 대한 그 가치 부여는 뭐 그 연관성에서 동일하다고 봅니다. 동일하게 보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저희에 대해서는 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권력기관이라 그러면은 국정원, 검찰, 뭐 국세청 이렇게 꼽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검찰에 대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독립성 그리고 지금 수사의 태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그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이제 검찰에서 보면은 그런 거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검찰의 힘이라든가 그 수사의 의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권력에 대한 견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많이 작용되고 있는 거죠. 독립성과 중립성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지난 14일 오후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을 갔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할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죠. 뭐 정치적 행보 이야기는 뭐 그 전부터 있었고요. 서울대 복직, 법학대와 전문대학원 교수직으로 복직 신청을 팩스로 했고 복직이 이제 받아들였죠. 그건 뭐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그 기간 안에 되는 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사표 수리제가 이후에 20분 정도 지난 시점에 이런 게 됐다. 과연 이게 뭐 적절한가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때 사퇴변을 보면 본인이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할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 복직과 그걸 관련시키는 분도 있던데 우리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복직에 대해서? 네,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국 장관이 저렇게 한 거는 조국 장관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여당과 지지자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거죠. 정치 절대로 안 하겠다는 표시거든요, 저게. 왜 그렇게 빨리 했냐? 나 정치 안 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흔들지 마라. 나를 정치권으로 끌어내지 마라라는 의미예요. 예. 그런데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데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사퇴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그만둔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이 서울대로 돌아가지 않고 예. 정치하시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씨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정치하시길 바랬으니까. 이거는 그 저 같은 사람에 대한 강력한 그냥 쐐기거든요.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놓고 다른 비난을 하는 건 저는 그건 뭐 그냥 비난거리 계속 찾으십시오. 뭐 예. 어쩌겠습니까? 차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감정 표현은 정말 개인적으로 아싸. 그렇게 조금 저희들 좀 주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30일 안 이런 기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퇴한 당일날 이렇게 복직 신청을 했던 부분이 아마 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교수라는 신분,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신분, 법무부 장관의 신분,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책임성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는 그런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공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최 의원님께서는 정치공학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걸 참 싫어하시는데 여당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조국 장관을 빨리 틀고 가야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이 있으면은 조국 전 장관의 얘기를 자꾸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광장 정치가 문제가 될 정도로 국민이 분열되는 그런 상황, 본인으로 하여금 상당히 나라가 혼란스러웠는데 그 얘기까지에 대해서 좀 더 상황 사퇴했다 그러면은 좀 조용하고 자숙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분 만에 이제 팩스로 복직 신청을 했단 말이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게야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파장 자체가 우리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지진 후의 여진이 굉장히 지금 강한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아직 잠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뉴스거리를 던져준다 그러면은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전략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물론 조국 장관이 그걸 다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사회적 역량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려 있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고심도 좀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에 이제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로서 좀 고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하십시오. 검찰이 왜 갑자기 이럽니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정경심 교수 건이 구속영장 청구할 건이 되면 하십시오. 예전에 강금원 회장은 뇌종양으로 죽어가는데도 내보내주지 않은 게 검찰입니다. 지금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갑자기 검찰이 왜 온정주의적으로 바뀝니까?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할 사안이면 구속영장 청구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지금 그 구속할 사안이 아닌데 계속 끌어온 거라면 영장 청구하면 안 되겠죠. 사실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해온 팩트, 주장이 아니라 그 팩트에 따라 결정하십시오. 왜 갑자기 그 정경심 교수가 압색 하던 당시에 혼절한 것도 혼절 안 했다고 발표했던 검찰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검찰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이긴 한가요? 혹시 추측은 아닌지. 어쨌든 저는 이해 안 갑니다. 어찌됐거나 건강 상태는 확인하겠죠. 이게 참 검찰로서 난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거든요. 첫째,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신병 처리가 확보가 되면은 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신병 처리가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 제출한 MRI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검찰이 다른 데 넘겨서 의견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럼 좀 나중에 의사 진단 결과를 분석해보면 알겠죠. 이 진위 여부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상 여기에 대한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때는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어떻게 고려하냐 그러면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검찰 수사가 이 부분의 신병에 대한 부분이 감안할 때는 과연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형을 받고 수감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
수감할 수 있는 몸의 컨디션이 되냐 이걸 먼저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를 해보고 컨디션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구속영장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짚어봐야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정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 너무 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될 일을 했으면 구속되는 것이고 구속될 일을 안 했으면 구속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갑자기 검찰이 왜 이렇게 온정주의적인 말을 흘리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검찰이 법과 원칙을 벗어난 그런 말을 흘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고 정경심 교수가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되면 그건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안 돼야지 구속영장 청구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막 해놓고 아파서 못하겠다. 이러면 저는 정경심 교수의 명예에도 안 좋다. 예, 지금 이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 쪽에서는 영장을 뭐 청구하니 아니 결정된 상황은 아닌데 진단서를 본 뒤에 추가 소환 일정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는 입장을 내놓은 건 사실입니다. 자, 조국 장관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뭐 법무부 장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비워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뭐 인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새로 뽑힐 법무부 장관, 뭐 자격 조건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부담도 많이 갈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우선 다들 안 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청문회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건 보세요. 이렇게 온 가족을 다 터는데 뭐가 있건 없건 털리는 것 자체가 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야 되는 건데 예. 어쨌든 기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저는 확고한 기본 원칙 같아요. 첫째는 비검사 출신이어야 한다. 비검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철학과 신념과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되는 분이어야 되겠죠. 이게 절대적인 원칙 같습니다. 네. 비검사 출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 정치인이랄지 민간인 중에 이렇게 발탁할 수도 있다 이런 거꾸로 해석하면 가능한 이야기인가? 네. 검찰 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하게 되면 개혁에 대한 의지가 끊길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뭐 언론상에 나오는 하마평이 여러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지금 이야기되는 분이 김지영 전 대법관이죠. 김지영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임명이 됐었고 또 그 당시에 검증을 했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진보적인 대표적인 그 법관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삼선 의원입니다만은 글쎄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개는 상당히 좀 고려해야 될 점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은 총선에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유도 그 이유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시장과의 어떤 연관성도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이 작용되지는 뭐 아니라 봅니다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호사가들 입에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서면은 뭐 저는 김지영 전 대법관 쪽이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건 좀 위험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후보군 중에 거론되는 한 명 중에 그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말씀 정도만 정리하죠. 예. 자, 이 총리 이낙연 총리 이야기가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최장수 총리 2년 5개월 26일인가요? 아마 그럼 최장수 총리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 당에서 할 역할이 크기 때문에 좀 당에서 빨리 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관의 이 총리의 거취에 대해서? 그 전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낙연 총리께서 어쨌든 일본 가시잖아요. 예. 역할이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중이다. 이 이외에는 뭐 전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예,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긴 합니다만 일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든지 뉴스의 포커스가 될 것 같아요.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봐서도 이낙연 총리가 실질적으로 포스트 이해찬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당내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조국 정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상태고 이 상태로 이해찬 당대표 체제가 계속 갈 수가 있을까에 대한 어떤 비관도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 그 체제로서 총선을 이길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기가 좀 역부족이다는 그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뭔가 좀 쇄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 여권 내에서는 크게 보기 힘들다는 점. 그에 따라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중량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낙연 총리가 향후에 본인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라도 또는 향후 총선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을 위해서라도 당 쪽에서 자리를 틀고 여기에 진두지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략적인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혹시 교수님의 희망사항이신가요? 개인적인 의견이시겠죠. 네, 예, 그리고 예. 저런 거는 글쎄요. 어쨌든 그냥 희망사항이시라고 봅니다. 여당의 총선 전략 관련해서 좀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한 이후에 아무래도 좀 여당 내에서도 좀 많은 흔들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철희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참 전부터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이번에 이제 조국 정국 이후에 좀 많은 좀 실망감,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철희 의원이 출마 안 한다는 게 민주당 내부의 문제 아닙니다. 네,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이철희 의원의 문제의식에 거의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원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갔던 분들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가 이런 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후한무치한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테고 그래서 불출마하겠다 이거에 100% 동의하나 그게 민주당 내의 분열 이런 것과는 상관없고 분열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예. 내에 일부 지지자들이 과거에 이재명 지사를 반대하던 분들이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대다수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분열하면 안 된다. 예,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물론 야당이나 일부 언론은 그런 작은 거를 더 키워서 민주당을 예. 흔들고 싶겠지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경험이 굉장히 많죠. 이철희 의원이 보좌관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글쎄요. 초선 의원으로서 많은 한계를 느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후에 민주당 쪽에서 다른 초선 의원이랄지 다른 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적 혁신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 그러면 지금 양정철 백운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역 의원으로서는 이해찬 당대표 이후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좀 용기 있다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이 공학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정의적 차원에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공학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것이 향후 민주당의 전폭적인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가 있다 보는데 왜냐 그러면은 본인이 인터뷰를 그렇게 했어요. 지금 단순 중진들의 물갈이를 넘어서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인터뷰에서 주장을 했고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했거든.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계 개편이 아니고 또 총선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 상당한 물갈이를 예고하는 그런 것이다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민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